상급 18번째 시간입니다. 무들매, 매립, 파고 묻는다, 매복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마을 속에, 마을 근처에 흙을 파서 묻는다 라는 뜻에서 무들매자를 쓰는 거예요. 흙토와 마을 속리, 마을 안에 흙을 파서 묻는다 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립, 이것을 넣어서 묻는다. 또 여기에 매복시킨다. 사람을 거기에 엎드리게 해서 매복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게 할 때 매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 보이게 묻을 때 매복 이렇게. 중매매, 결혼을 꾀하기 위해서 중매를 서잖아요. 중매라고 하는 것은 중매하는 사람이 주로 여자였었어요. 연결을 해주는 사람, 이 여자 저 여자를 연결을 해주는데 주로 이제 남자 집에서 남자를 이제 여자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로 달콤한 말이에요. 이게 달감자잖아요. 달콤한 말로 맛있는 것을 줘가면서 뭐 이렇게 이것이 매인데 이게 바로 꾀할모라고도 해요. 꾀할모, 달콤한 말로 꾀해서 중매를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중매할 매자가 되는 거예요. 꾀할모자입니다. 단 것을 줘가면서 꾀할모. 여자에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참 좋아하고 이렇게 꼭 이제 꾀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매인데요. 여기서도 벌레를 중매하는 것이 있죠. 충매. 충매화 이런 것들에는 꿀벌들이 이렇게 꽃술을 이렇게 암술머리에 이렇게 가득 발라주기 때문에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꽃을 우리는 충매라고 하고요. 총매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런 역할을 해준다, 촉진해준다. 그래서 총매제라고 해요. 매화,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는 나무란 뜻이에요. 탐스러운 열매, 매양매, 매일 엄청 많이, 매양매 많이 열리는 나무, 매화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화꽃도 있고요. 매실이라고 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매화매, 매실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줄기맥이에요. 우리는 맥박이 뛴다. 산맥이 있다. 혈맥이 있다. 이렇게 맥이라고 하는 건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핏줄기. 그 다음에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핏줄이 쭉 심장에서 퍽퍽퍽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때도 핏줄이라고 하는 줄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아요. 그래서 핏줄도 우리는 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오는 맥, 이런 핏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핏줄은 사방 여러 곳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삐치고 여기 하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줄기가 뻗어나가요. 나무줄기처럼. 그래서 줄기맥이라고 합니다. 산이 우리나라 보면 태백산맥, 낭림산맥, 차령산맥 이렇게 줄기 산줄기가 헤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쓸 때 줄기맥을 사용합니다. 사나울 맹자가 있어요. 여기에 만맹, 맹자님 할 때 만맹자를 써요. 만맹은 자녀 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만맹이에요. 좀 만맹은 싸나울 맹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장 장남의 말은 좀 무서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물을 넣었어요. 개견, 사슴녹변이라고 해서 개견자가 변한 거예요. 사슴녹변, 모든 동물을 말하죠. 이 개가 크게 짖고
험하게 힘차게 달려와 싸우려고 한다는 데서 싸납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말해진 거야. 아주 공격을 하는데 싸납게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 수 중에서 아주 싸나운 짐승을 우리는 맹수라고 합니다. 다시 글자의 조합을 보면 개견자에다가 만맹을 쓰면 사나울 맹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님도 좀 엄격하신 공자님에 비해서는 훨씬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맹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경. 소경은 눈이 먼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눈 먼 사람을 우리는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눈멀 맹. 그런 사람을, 눈이 먼 사람을 우리는 소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없어졌잖아요. 눈이 망했잖아요. 눈이 없어졌으니까 눈멀 맹입니다. 망할 망자에다가 눈목자를 그리면 됩니다. 여기서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읽지 못해요. 눈이 있는데도 글자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눈먼 사람과 같다. 문맹이에요. 맹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무섭게 눈먼 사람처럼 위험하게 덤비는 사람을 우리는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맹세 할 맹이에요. 우리 동맹 맺자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릇에 피를 부어서 혈맹처럼 뜻을 부어서 맹세를 해요. 우리 이거 절대로 피로 혈서를 쓰듯이 우리가 동맹을 맺을 때 맹세합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분명한 좋은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피로써 맹세를 합니다. 피로써 맹세를 하거든요. 이때 함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한 글이에요. 맹서가 됩니다. 맹세한 글, 맹서. 자기 이름을 썼겠죠. 소면이에요. 소면은 실을 연이어서 이렇게 옷감을 짠 거예요. 실을 연이어서 하얀색의 깨끗한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솜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냥 솜으로만 만들어진 순면이 있고요. 돌가루가 섞여져 있는 성면도 있어요. 여기는 하얀색의 명주처럼 요 깨끗한 옷감을 우리는 솜면이라고 합니다. 솜 속에서도 이렇게 실이 나와서 이런 옷감을 짤 수가 있어요. 솜면, 우리는 면제품이라고 합니다. 실사와 명주견자를 넣어서 명주처럼 우리가 옷감을 짜는데 이 끊임없이 나오는 덩어리가 바로 솜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솜면입니다. 멸할 멸이에요. 멸할 멸. 그러니까 멸망을 했다는 소리예요. 잘 타던 불에 이렇게 물을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가 성할 성자인데 지금 불이 얼마나 성하게 나오는지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불화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창과자를 붙여요. 이거는 아주 불이 무성하게 불이 막 나고 있는 성할 성자잖아요. 불날 성자, 여기 불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여기 불과 불, 이게 이렇게 생긴 건 되게 성자잖아요. 무성하다. 이것을 물로 껐어요. 그래서 불이 없어졌죠. 멸됐죠. 그래서 멸할 멸자를 하면 멸망하다. 그 족속이 멸망하다. 없어지다. 이렇게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릇명은
상 위에 음식, 여기 상 위에 이제 음식을 가득 담은 물건을 놓은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상 위에다가 이제 물건이 그릇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이 모습을 본따서 우리는 이것을 그릇명이라고 해요. 그릇명. 그릇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위에 그릇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그릇의 이름, 그릇에 이제 그리고 이 그릇의 이름 두 개 다 그릇의 이름이에요. 기명, 명칭. 그릇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